네, 앞서 보신 것처럼 태풍 카눈이 진로를 바꿔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국이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서울시는 태풍 피해를 막기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는지 취재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1년 전이죠. 집중호우로 그야말로 강남 일대는 물바다가 됐었고 또 이제 신림동 반지하에서 일가족이 참변을 당하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이제 딱 1년이 됐는데요. 태풍이 북상하면서 혹시 지난해 같은 피해가 또 일어나지는 않을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에서 지금 대책 마련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들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태풍이 지나가면 잘 아시는 것 같이 강한 바람과 폭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을 합니다. 특히 많은 비가 내리면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속출하는데요. 이번 태풍 역시 많은 비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피해가 우려됩니다. 서울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여름 물난리 이후 전국 최초로 침수 예보제와 경보제를 도입했습니다. 먼저 침수 예보가 발령되는 경우가 세 가지인데요. 시간당 강우량이 55mm를 초과할 때, 15분당 강우량이 20mm를 넘어설 때, 그리고 도로 수위의 침수심이 15cm를 넘을 때 각각 발령됩니다. 참고로 도로 수위계 약간 좀 생소한 단어인데 도로 수위계는 그야말로 도로의 그 수위, 물이 얼마 찼는지를 측정하는 장치인데 이게 네. 아마 자치구별로 한두 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참고로 이 침수심이 30cm를 넘어서면 도로가 통제됩니다. 네. 침수 예보는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침수가 예상되는 자치구, 경찰, 소방서에 발령하게 되는데요. 예보 이후에 침수 경보는 침수 예보가 내려진 해당 자치구가 침수 우려 지역에 대한 CCTV를 보든가 현장 점검을 통해서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주민들에게 문자 등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침수 경보는 예보와 같이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자치구 판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자칫 혼란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태풍이나 집중호우 발생 전에 자치구별로 나름의 기준을 마련해야 혼란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난해에는 반지하 주택에서 좀 침수 피해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안전에 대한 좀 국민들의 관심도 높은데 이번에 이에 대한 대비도 좀 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반지하 주민이나 거동이 불편한 재약자들을 돕기 위해서 전국 최초죠. 동행 파트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행 파트너는 그림에 지금 나와 있지만 재해약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통반장 그리고 재해약자 집에서 걸어서 한 5분 이내에 있는 이웃 주민, 네. 돌봄 공무원 이렇게 한 5명이 한주가 돼서 재해약자의 대피를 돕게 되는 제도입니다. 돌봄 공무원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침수 예보가 발령이 되면 비상 연락 체계를 통해서 통반장, 주민 등 동행 파트너에게 신속히 전파하고요. 연락을 받은 동행 파트너는 즉시 재해약자 가구로 출동해서 대피를 돕게 됩니다. 네. 이때 좀 주의할 것은 이번 태풍이 폭우와 함께 강한 바람을 동반하고 있어서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거동이 불편한 재해약자와 함께 이동해야 하는 만큼 동행 파트너들은 대피 요령을 사전에 숙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동행 파트너 제도 이제 전국 최초로 시도가 되는 네. 거죠. 이외에도 또 준비하고 있는 대비책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반지하 침수에 대한 대책도 지금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예.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 침수를 막기 위해서 창문이나 출입구에 물막이판을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물막이판 설치 대상 주택 15,000여 가구 가운데 현재 40% 정도가 설치를 마쳤고 9,000여 가구는 여전히 침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중증장애인 204가구, 그다음 어르신과 청소년만 혼자 살고 있는 437가구 가운데 3분의 2 정도가 상당히 많은 수치죠. 물막이판이 설치가 되지 않아서 이들을 위한 사전 대피 조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물막이판을 설치해도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물막이판을 설치해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네. 때문에 물막이판을 넘어서 물이 침수할 수 있기 때문에 태풍이 북상하게 되면 반지하 주민들은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문가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죠. 역류 방지 장치 또 그다음에 여기에 차수판 설치 이런 것들은 임시적인 조치지만 단기간에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대피라든지 이런 것들 시간을 벌어줄 수 있는 기능들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시설들에 너무 의존하다가는 인명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적인 부분과는 별도로 빨리 대피를 할 수 있는 예경보 시스템을 강화한다라든지. 네. 네, 이렇게 전문가의 말대로 물막이판을 설치했다고 해도 너무 안심하면 안 되고요. 또 반지하 주민이 아니더라도 침수가 걱정되는 주민은 집에 있지 말고 인척집이나 친척집이나 지인 등 이런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한 뒤에 태풍이 지나가길 기다리는 것이 혹시 있을지 모를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태풍 카눈이 이미 일본에서 많은 피해를 입히고 지금 한반도로 북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두셔야겠고 대피가 가장 우선이라는 걸 좀 잘 기억을 해둬야겠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